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구청장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에 나선 두 여야 후보는 70여 분간 정책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당별 승리 전략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정의당 등 진보 4당의 기초의원 선거 결과 전망 등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협 서울시 의원 후보가 목동 유수지와 신정 차량 기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이 무엇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안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가 지난 23일 LG 헬로비전에서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맞붙은 김미경, 남기정 은평구청장 후보. 두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중단 없이, 거침없이, 지체 없이 능숙하게 은평의 발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12년 동안 계속된 민주당 구청장 장기 집권하에 발전과 변화는커녕 점점 더 정체와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에서 김미경 후보는 불광천 백길 조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관광 공약 중 하나로 불광천 바닥을 파내 100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는지, 또 롤 모델로 아라뱃길을 언급했는데요. 완전 실패한 사업이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죠. 7m에서 14m만 있으면은 충분히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됩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은 6.5m, 한 밑으로 6.5m만 파면 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적으로 구청장이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진짜 그런 것도 한번 복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 그 배가 못 다니냐? 저는 배도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여러 번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미경 후보는 북한산 환경 훼손을 우려했고, 남기정 후보는 케이블카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연 훼손도 안 되고 관광 자원이 유치가 되면서 우리 은평구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케이블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오히려 탐방 압력이 높아져 북한산 자연 환경 훼손이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하고요. 덕유산은 매년 막대한 생태 보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북한산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도권 토론에선 상대 후보의 약점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남기정 후보는 은평구 청렴도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2021년에는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5등급을 받으며 전체 종합 청렴도 5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모든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유일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에선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설문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요. 두 가지 평가인데 반부패죠. 그런데 그 설문으로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동그라미 쳐도 5등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아예 평가 체제를 바꿨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25일 저녁 8시 30분과 28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앞두고 당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인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한 이후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당으로 제보됐고 이후 구청장 후보가 경선 탈락 후보로 교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로 인해서 제 공천이 바뀌었는지도 저는 확인하고 싶다. 만약에 그 제보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제 공천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왜냐면 경선 결과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후보가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홍 전 위원장은 허위 사실을 바로잡을 시간도 없이 구청장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인 살인 맞습니다. 제가 소명하거나 아니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힐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보에 의해서, 그것도 허위사실 제보에 의해서, 과장되고 왜곡된 제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고 매도되는 상황이라며 저도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 홍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중인 다른 후보들을 위해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은평구청장 후보로 남기정 후보를 최종 확정 발표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남기정, 홍인정, 최홍재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실시했으며 경선 결과 홍인정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남기정 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협 서울시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 남부지검과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이용협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목동 유수지와 신정 차량기지가 공공분양주택 부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 데 따른 건데요. 이용협 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 시절 양천구 관계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목동 유수지 부지에 임대주택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목동 유수지 행복주택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목동 유수지 상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오래전에 백지화됐다며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양천구청 관계자와 전화 한 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용협 후보는 양천구 관계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통화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전해들은 김수영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당별 승리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김종민 정의당 은평을위원회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또 진보당과 노동당 등이 후보 단일화를 결정했는데요. 단일화의 배경과 당 차원에서의 이번 선거 전략,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양 당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따로 또 같이 정치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 건데요. 서로 다른 색깔 정당이지만 서로 강점이 많은 정책들이 있고 서로 지혜롭게 모아서 지역 정치부터 구현해보자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은평구에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이 아닌 분들로 채워진 의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주민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색깔의 정치를 구의회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색깔 전략인데요. 전혀 다른 색깔들의 구의원들, 뭐 대부분 5060 뭐 지역 유지들로 채워져 있는 구의회가 아니라 주민들 닮아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청년들, 다른 색깔의 정치, 기후 정치, 성평 정치 이런 정치를 하는 의원들을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 그래 맞아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색깔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장 바닥에서는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초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정당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후보들은. 근데 주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정책이라든가 여러 후보들의 활동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선택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국힘의원들이 은평구만 보더라도 벌써 무투표 당선자가 6명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정당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지 주민들의 눈치나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버릇을 좀 고쳐야 된다는 주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다른 당 후보들이 정당의 색깔을 주로 많이 강조하고 자기는 기호가 몇 번이다, 뭐 색깔이 뭐다 이런 걸 강조할 때 저희는 정책을 주로 강조하면서 이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관동 지역의 주세현 후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6가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선정을 했고 그 6가지에 대해서 정책 스티커 설문을 캠페인을 통해서 함으로써 이 6가지 중 어떤 우선순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전기 자전거 친환경 유세차를 몰면서 주민들과 직접 눈높이에서 호흡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바닥 분위기가 상당히 처음 선거 분위기보다는 완전히 달라져서 주세현 후보 같은 후보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만 존재하는 지역 정치는 주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께 끝으로 전하고 싶은 추가 말씀 있으실까요? 주세현 후보 같은 청년 정치인들 또 색깔이 전혀 다른 정치인들이 구유에 들어가서 다른 정치의 색깔을 보여줄 때 주민들의 색깔이 빛나고 주민들의 색이 빛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은평구에 단 한 번도 다른 색깔의 구의원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뭐 국힘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은평구의회가 만들어진 처음으로 다른 색깔의 정치인을 구의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께서 정말 은평 주민들의 색깔을 닮은 그런 지역 정치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 은평을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이동 구의원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입니다. 이번 제8회 지방의회 선거는 12년 만에 지방의원 정권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승해야만 된다는 일념 하나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이경술 지역 주민분들과 늘 함께 지역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은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아이들의 좋은 아빠, 상인들의 좋은 형제, 어르신들의 좋은 아들처럼 좋은 이웃으로 지역을 섬기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일들 또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교육과 경제를 잘하는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 은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 지역 주민분들의 편리를 위해 노력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반드시 세전역과 정산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사이동, 정산동, 수색동 주민분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사이동, 중산동, 수색동 재개발, 재건축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수색, 정산, 신사이동 주민 여러분, 저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 은평구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경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리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특집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8일부터 2주간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평 마을여행은 마을 해설가와 함께 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행 코스는 역촌동 구비구비 힐링 마을 여행, 녹번동 산골 마을 여행, 구산동 별의별 곳 다 보는 별별 여행 등 6개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에 하나인 삼겹살은 이제 금겹살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이 먹는 상추와 깻잎 값도 덩달아 급등했는데요. 배추와 무도 약 20%씩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고 4월과 5월의 저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6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외식 수요도 늘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게 되겠죠. 코로나 위기에 출구가 막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는 물가 걱정과 또 이자 걱정에 서민들의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